자, 다음 중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함수죠.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사인 함수구나. 사인 함수구나. 근데 x 앞에 2가 붙었네. 그럼 일단 주기가 바뀌었을 거야. 주기죠. 몇입니까? 파이. 두 번째, 사인 앞에 2가 붙었네. 그 말은 최대하고 최소가 바뀌었을 거예요. 최대와 최소는 각각 1단 2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였을 텐데 요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은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어서 오세요. 다 1씩 빼서 바뀐 최대 최소를 말씀하시면 되었습니다. 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자, 1번 맞죠? 2번 맞고요. 3번 맞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4번과 5번이거든요. 맞지, 뷰라? 4번이 답이야, 5번이 답이야? 4번이요? 자, 4번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자, 네가 한 짓은요. 일단 좌표 평면에 기본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기본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냐면 첫 번째,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밀었습니다. 줄였어요. 줄인 거야. 그래서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되게 이렇게 줄인 거고요. 그 다음 2배가 돼서 위아래로 늘린 겁니다. 됐죠? 줄이고 늘렸습니다. 사실 모양은 이렇게 똑같이 생기긴 했을 거야. 그냥 여기가 좀 줄어들었고 이게 좀 늘어난 상태겠지? 그래서 굳이 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까라고 하면 줄였고요. 아이고, 주기를 파이로 줄였고 2배로 늘렸습니다. 뭐 이런 그래프가 됐겠죠? 주기가 파이니까요. 주기죠? 이렇게. 최대는 2고 최소는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원래는 파란색 그래프가 맞았는데 이 검은색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얘를 뭐 했냐면 마지막에 요거 했죠. 밑으로 한 칸 내렸죠. 이 검은색 그래프를 밑으로 한 칸 내렸죠. 이렇게. 됐지? 이게 원점 대칭 그림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이 맞은 이유는 이렇게 한 친구를 밑으로 한 칸 내리면 얘가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5번이 맞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질문한 답에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다음 문제 뒷페이지로 가요. 질문 또 있을까요? 그래프 활용입니다. 이거 안 풀어오면 사람 아니다. 멍멍? 아이패드. 꺼내 아이패드. 타이머 없어서. 왜 저래?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자, 그럼 그래프 활용 쪽으로 좀 가볼게요. 뭐 있을까요? 4번이요. 또 4번이네요.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은근히 헷갈리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자, 4번이고요. 자, 보시면 sin x가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적절한 그 x 값을 한번 말해봐봐. 하나님 이빨 보이는 거 되게 혐이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되게 혐이었어요. 네. 미안. 네. 내가 너무 필터 없이 말했죠. 미안합니다. 되게 해맑게 이빨 보면서 우는데 순간 혐이었어 살짝.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자, sin x 그래프를 그리자. sin x 0,0에서 이렇게 그릴 거야. 자, 그릴 때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 0에서 2파이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 딱 여기까지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만 딱 그려놓고 얘기할래. 자, 문제 계속 갑니다. 이때 누구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 나올까? 자, 일단 첫 번째 최대값 1 나오는 거 내가 알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 나오는 것도 내가 알고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라는 이 함수값 y값은요 1보다 분명히 작을 거거든.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에다가 내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루트 3? 한 이쯤? 여기를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야지.
그럼 그랬을 때 요 점의 x좌표 말해주고 요 점의 x좌표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잠깐만 2분의 루트 3 나올 때 일단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하나 있을걸? 누구예요? 3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루트 3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외우고 있다고 이거 못 외웠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안 돼요. 아니 뭐 답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너무 폄하하네요 진짜.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기억하세요 계속. 모르시는 분 다시 또 얘기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자, 요 길이가 3분의 파이가 된 거야. x좌표가 3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대칭성을 가지고 자, 요 길이가 3분의 파이야? 그러면 요 길이도 몇이야? 3분의 파이야. 그러면 이거 x좌표가 파이였잖아. 그럼 얘는 누구다? 3분의 2파이가 될 거야. 해서 이 0에서 2파이까지는 딱 두 개밖에 없죠. x는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파이라고 할 거고요. 자, 얘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갖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선생님 저 대칭이고 나발이고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쩔래미 저쩔래미라고 하시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또로로로롱. 단위원을 하나 그리고 얘기합니다. 중심이 0,0에 있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딱 그려놓고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인 x 값이 다시 말하면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하는 동경을 내가 한번 그려보자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동경을 그리면 되냐고요? 자, 1보다 좀 작은 여기 정도를 내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0,0에서 여기다 이렇게 그은 요 동경이 이루는 요 각, 이게 x 값일 거고,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는 요 각, 요 각이 두 번째 x 값이 될 거라고. 됐죠? 그럼 이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자, 1분의 누구? 1분의 2분의 루트 3 에서 결론. 요때 요 각의 x 값이 사인이 2분의 루트 3을 만드는 값이라는 거 정도는 체크해 주시고, 그럼 이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인 값 2분의 루트 3 나올 때 3분의 파인 거 외우고 있거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동경은 요 각이 3분의 파이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요 동경은 어떻게 얘기할까?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잖아. 합동이니까 좌우 대칭. 그래서 파이에서 이 각만큼을 뺀 요 동경의 값을 말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게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됐어?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도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면 돼. 이렇게 판단이 된 거라고. 그래서 단위원을 이용하셔서 이야기하는 과정과 지금처럼 사인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계속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 가지 방법은 명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얘기 들으면 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해결, 세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될까요? 라고 하면 아니요, 그건 또 뭔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코사인 얘기했으니까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코사인. 네, 적당히 좀 해주세요. 네. 고수정 지금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신났어요. 네. 고수정 알바비 탄 거 싸야지. 아직 안 시계를 원래 그렇게 같이 베푸는 거야. 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코사인 x 그래프 그리고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만 그려놓고 얘기를 할 건데, 봐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대충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 그럼 여기 x에다 누구를 때려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걸까? 요 두 개를 찾는 거죠.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를 외운 적이 없어. 우리는 코사인 값이 0일 때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혹은 1일 때 요거밖에 외운 게 없거든. 그럼 그때 드는 생각, 그럼 너 혹시 어디 치십니까? 네, 2분의 1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건 얘기할 수 있죠. 야, 코사인 2분의 1 나올 때 언제니? x에다 누구 넣으면 2분의 1 나오니? 60도 3분의 파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전문 용어 써야죠. 그럼 도대체 이거 갖고 얘 마이너스인 것도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랑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얘기해 볼 거라고. 자,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다시 보여드릴게. 단위원을 땅 그려놓고 중심이 0,0에 반지름이 1인 원을 땅 그려놓고 동경의 변함에 따른 이 코사인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면, 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알았어? 다음부터 모른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지. 한 번 듣고 어떻게 알아? 두 번, 세 번 들어야지.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되는 척 하시면 그때부터 쳐 맞는 거야. 조심해. 네.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 나오고 싶어. 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었거든. 그럼 동경을 어떻게 그리면 2분의 1이 될까라고 했을 때 딱 요 정도 그려서, 아니야, 좀 더. 요 정도 그려서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내리시면 코사인 값 1분의 2분의 1 됐죠? 1분의 2분의 1 됐죠? 결론, 여기는 1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되게 동경을 적절하게 잡아주면 된다고. 이때 요 세타 값이 누구다? 3분의 파이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긴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값 2분의 1 맞잖아. 그럼 이때 봐봐. 얘를 이 y축에 대칭 이동해버리면 대칭 이동 됐죠? 그랬을 때 요 길이 몇이야? 똑같이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왼쪽으로 갔지. 그럼 뭐야? 코사인 값 마이너스 2분의 1 된 거네. 그럼 잠깐만,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요 각도 3분의 파이겠죠. 그럼 결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그때 나오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버리면 3분의 2파이를 대입해버리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게 체크가 되네요. 대칭성을 또 이용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수로 어떤 값을 물어봤을 때는 양수인대 값을 이용한 다음 대칭성을 가지고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단위원에서 표현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갖고서 그래프에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그럼 여기도 대칭성을 갖겠죠. 왜? 파이에서 똑같이 요 각만큼 3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 이렇게 그려져서 위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또 똑같을 거 아닙니까?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 코사인 값 이쪽에 있으니까 음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맞잖아.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돼서요. x는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 두 개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게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끝! 8번에 1번입니다. 자, 코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도록 해주는 적절한 x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은 0에서 파이 사이에서 한번 구해보렴이라는 거죠. 구해봅시다. 구하려고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라는 거야. 이 친구는 코사인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다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리고 말할래? 땡! 틀렸어요.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고 말하면 졸라 헷갈려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x 더하기 6분의 파이라는 애를 t라는 값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친구는 야, 코사인 t 값이 2분의 루트 2보다 작게 해주는 값을 말해줘 라는 걸로 바꿀 거고요. 자, 그럼 t는 어떤 애냐면 x의 범위가 있었거든. 여기다 6분의 파이 다 더하면 그게 t의 범위가 되겠죠. t는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7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너 이 t의 범위를 한번 말해줘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찰하셔야 되는 건 코사인 t 그래프죠. x 대신 그냥 코사인 t입니다. 그럼 t축에다가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요. 코사인 기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거 다 그리지 않아요. 왜?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7파이까지만 똥 잘라서 보라고 했거든. 그럼 가운데 여기 파이가 딱 있었을 거고 여기는 2파이가 있었을 거고 그럼 6분의 파이라고 하면 대충 한 이쯤 여기부터 6분의 7파이라고 하면 대충 한 이쯤 6분의 7파이까지 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다 보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보고서 이야기할 겁니다. 요 범위에서 2분의 루트 2보다 작게 되는 범위가 과연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 문제인 거거든. 그럼 또 2분의 루트 2가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 아 여기 있지.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2분의 루트 2라는 애는 얘보다 하나 조금 더 밑에 있는 여기 어딘가가 될 거예요. 자, 갑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 나올 거야. x에다 누구 넣으면 됐어? 4분의 파이. 그럼 6분의 파이보단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4분의 파이 넣었을 때 2분의 루트 2가 나왔을 거야. 누구 넣었을 때? 여기에 4분의 파이 넣었을 때. 그럼 결론. 우리는 2분의 루트 2보다 얘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 초록색 선보다 밑에 있는 요 x의 범위를 다 말하면 되는 거네. 아, t의 범위죠? t의 범위를 말하면 되는 거네. 고로 t는 어떤 애? 4분의 파이보다 크고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어요. 크고 그 다음 문제에서 얘기했던 6분의 7파이보다 작은 범위 대입하시면 누굴 넣어도 다 2분의 루트 2보단 작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t가 원래 뭐였냐면 x 더하기 6분의 파이였거든. 얘가 6분의 7파이하고 4분의 파이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였으니까요. 자, 양변에 6분의 파이를 다 빼버리시면 x의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몇입니까? 12분의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혹시 2번 같은 거 해결이 안 됐으면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t로 치환해서 이야기하시면 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사인 법칙. 외워. 외워. 이제 할 말 없어. 외워. 모르겠어. 유튜브에 다 수업 올라왔으니까 외워. 하나 외워. 괜찮아? 외워. 이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여기서 2R, 이 R이 누굽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간혹가다 문제를 푸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거 사인 법칙 이용하는 얘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밑에 보시면 각종 변형이 있어요. 각종 변형이 있습니다. 3번 정도는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3번 정도는 더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1, 2번 변형은 사실 이거야. 얘네 둘이 같다. 얘네 둘이 같다. 그래서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서 뭐 사인 A는 이거다. 둘이 같다는 등식에서의 변형이에요. 마찬가지 2번도 똑같아요. 둘이 같다는 등식에서 변형입니다. 그냥 사인 A를 양변에 곱하면 요 A는 2R에다가 사인 A 곱하네. 그냥 이렇게 쓴 거야.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개의 변형은 그냥 사인 A분의 A가 2R인데 어쩔래미? 라고 했을 때 그냥 넘기면 나오는 게 두 번째 거. 이거 위치 바꾸면 첫 번째 거인 겁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변형은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B, C 각 비율과 같습니다. 자,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거랑 헷갈려. A 대 B 대 C는 A 대 B 대 C가 아닙니다. 각의 크기의 비가 변의 길이의 비와 같지 않아요. 이 각의 사인 값의 비가 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각의 비를 보시면서 야, 여기 있는 각이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3의 비율을 갖는데 했을 때 그럼 길이도 1대 2대 3이겠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된다. 주의하세요. 꼭 알았어? 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오, 좋겠다. 언제 와? 오늘 뭔데요? 어머, 여기는 어디야? 모르겠어요. 지그재그야? 아, 무신사예요. 아, 무신사예요? 에이블리 많이 쓰던데. 무신사예요. 뭐가? 알아요? 알아요. 네 남친 거기서 쇼핑 많이 하잖아. 어떻게 알아요? 나 너보다 너의 남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조심해. 뺏기기 싫으면. 숨기고 싶어. 자, 코사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코사인 제2법칙이에요.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이걸 자주 쓰니까. 그래서 코사인 제1법칙이 뭡니까?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원스타 수학 검색하시면 우리 수업 영상에 제1법칙이 나와 있죠.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1법칙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2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1법칙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1법칙 2항이면 알고 계시고 거기에 2법칙까지 가자 였는데 또 코사인 제1법칙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네. 여기 있네. 자, 그래서 하나만 써드릴게요.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게 코사인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A라는 친구의 길이는 BC, CB 더하면 돼. 이렇게. 그럼 B의 길이는요? AC, CA. 맞죠? B는요? AC, CA. 이거 구하면 돼. C의 길이는요? C를 제외하고 남은 거 AB죠? BA, AB.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요 A는요, A를 제외한 나머지 BC의 사인과 코사인 값을 가지고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코사인 제1법칙이고요. 2법칙은 2법칙이니까요,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사인 제2법칙 모양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하고요. 그 다음, 변형 공식 보이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때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나머지 한 각의 코사인 값을 유도해내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기본 공식 자체를 굉장히 잘 익혀 놓으셔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얘네를 언제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3번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보시면서 그렇죠. 잘 푸내주세요. 저거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각 A가 70이고 각 B가 50이고 C가 2 루트 3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삼각형 ABC라고 하면은요. 이 ABC를 순서대로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졸면 안 돼요. 너무 졸아요. 그 다음 여기를 각 A라고 했을 때 이거 70동. 그럼 여기를 내가 B라고 했을 때 여기는 50동. 그럼 당연히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언급하실 때는 항상 이 각과 이 점과 마주보는 이 변, 대변이라고 하죠. 같은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C, A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는 A, B를 마주보는 애를 우리가 B라고 약속을 하고 써요. 그래야만 위에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공식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약속입니다. 약속해요. 자, 계속 갈게요. 이때 외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해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 외접하는 원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하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거든.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에서 얘기할 수 있었죠.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 외접하는 원의 지름과 같다.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C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호! 그럼 우리 요 각만 알면 되잖아. 각 C는 몇 도입니까? 이거를 대답 못하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각 C는 몇 도? 60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각이 합은 180도니까요. 그럼 결론. 사인 C분의 C는 2R이라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고. 사인 60도 분의 2루트 3이 2R인 거야. 됐잖아. 자, 사인 60도가 몇이죠? 사인 60도 몇이죠? 2분의 루트 3. 그렇죠. 2분의 루트 3을 나눈 거니까요. 나눈 거잖아. 그치? 분모 있으면 나눈 거잖아. 그럼 곱하기 역수 취해. 루트 3분의 2. 그게 2R이야. 그래서 약분. R은 몇이다? 2구나. 그럼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2니까요. 넓이는 4파이가 되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2루트 3에다가 사인 60을 나눈 거야. 그럼 나누기는 뭐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써. 그럼 되잖아. 이거를 번분수로 굳이 막 가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적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죠. 자, 뒤를 가볼게요. 뒤를 가볼게요. 야호! 자, 문제 보시면요.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합니다. 6번이에요. 삼각형 ABC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할 때 코사인 A 값을 구해봐 라고 합니다. 일단 보셔야 되는 건 3분의 사인 A가 5분의 사인 B와 같고 7분의 사인 C와 같다는 얘기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보시면서 이게 비율 관계를 줬다라는 걸 해석하셔야 돼요. 얘를 전체적으로 내가 K라고 하면 이거거든. 사인 A 분의 3이 K니까 사인 A는 3K인 거고 사인 B를 5로 나눈 게 K니까 사인 B는 5K인 거고요. 이거죠. 둘이 같다라고 해서 5 곱한 겁니다. 오른쪽에. 그 다음 사인 C는 7K인 거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3대 5대 7의 비율을 갖습니다. 라는 거고 사인 ABC의 비율은요. 세 변 ABC의 비율과 같은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A를 3T 그럼 B는 5T C는 7T 라고 할 수 있겠네 라는 거야. 그럼 삼각형이 있는데 이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라고 하면 요 길이가 3T고요. 요 길이는 5T고요. 요 길이는 7T예요. 라고 이 세 변 길이의 비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 거고 이때 여러분들이 야 코사인 A를 구해봐 라고 했거든. 요 각 A의 코사인 값을 구해봐 라고 했거든. 그쵸? 세 변의 길이 알고 있을 때 요거 코사인 값 구하라고 코사인 제 2법칙 코사인 제 2법칙을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코사인 제 2법칙 한번 써보고 갈게요. 그래도 눈으로 한번 봐야지. A라는 친구를 제곱한 값은요. A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우와! 이거 곱셈 공식에서 봤던 패턴이죠. 여기에 코사인 A를 뿅 곱하면 같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 자주 본 거니까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꾸면요. 이 BC의 코사인 A를 곱한 값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거든. 그럼 양변에 2BC를 나누면 코사인 A라는 애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네. 이게 코사인 제2법칙 변형 공식. 그래서 결론, 야 너 코사인 A 값 구해줘 라고 하면 A를 제외한 나머지 요 친구들 갖고서 일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7t 곱하기 5t분의 B제곱 5t제곱 25t제곱 더하기 C제곱 77에 49t제곱에서 A제곱 3t의 제곱값 9t제곱을 뺀 값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네. 자, 정리해 볼게요. 70t 제곱분의 65t 제곱이 돼서요. t제곱 정리해 주시고 됐죠? 5를 나눠 주시면 5일은 5, 5, 4, 20, 5일은 5, 3, 5, 15 해서 14분의 13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게 코사인 A 값이었다. 해서 지금처럼 살짝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두 개를 섞어서 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야무지게 풀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시면요. 8번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가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 자, 삼각형인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둘이 같대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 삼각형이 어떤 애니? 어떤 애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삼각형이 어떤 모양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은 딱 하나야. 뭐야? 이거 왜 와? 세 변의 길이의 관계. 세변 길이 관계를 보세요. 예를 들어 세변이 주어졌는데 3이 주어졌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3, 4, 5가 지어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4, 8. 4, 16 아니죠? 몰라요? 7이 주어졌어.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변 길이의 관계를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어머, 세변의 길이가 같아? 정삼각형. 두 개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길이 제곱의 합과 같아? 직각삼각형.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길이의 관계만 찾으면 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거죠.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얘네들을 내가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변형 공식이 있어요. 변형. 코사인 법칙에서 쓰이는 변형 공식을 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사인 A라는 애는요. A를 제외한 나머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요 A의 제곱을 빼시면 이게 코사인 A 값. 그럼 코사인 B 값은요. B를 제외한 나머지 AC죠.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면 이게 코사인 B 값. 마지막 코사인 C 값은요. C를 제외한 나머지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이 C의 제곱을 뺀 값. 이렇게 쓰시면 이게 변형 공식이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 이렇게 나왔을 때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고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대입하시면 여기 A가 있네요. 2BC분의 자, 따라라라란 A랑 얘를 곱하는 거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자, 코사인 B는요. 2AC분의 자, 여기다 B를 곱하네요. 그럼 B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세제곱 랄랄랄 더하기 더하기 아니죠. 는이네. 는 자, 요거 코사인 C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2AC분의 AB죠. 2AB분의 C를 곱하는 거구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요렇게 됐죠? 됐죠? 어디요? 내가 전개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얍! 요렇게요.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은 별거 없죠. 분모를 다 똑같이 해버리면 분자끼리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앞에 있는 친구한테는 A를 한 번씩 더 곱하고요. 가운데는 B를 한 번씩 더 곱하고요.
마지막에는 C를 한 번씩 더 곱해주시면 야 분모는 2A, B, C니까 똑같잖아. 그럼 나는 분자만 관찰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자만 다시 관찰하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분자만 관찰해 볼게요. 뿅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 빼기 A 4제곱 더하기 자 전개합니다.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 C제곱 알파벳 순으로 쓸게요. B제곱 C제곱 빼기 B 4제곱은 A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빼기 C 4제곱이겠구나. 됐죠? 이렇게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려고 봤더니요. 여기 보시면 A제곱 C제곱 이거 없어지죠? 오, 개꿀. 그 다음 B제곱 C 없어지죠? 오, 개꿀. 됐죠? 없어졌습니다. 그럼 남은 애들만 다시 보면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두 개네. 두 개의 A제곱 B제곱이 있고요. 여기에 A 4제곱 뺐고요. 여기에 B 4제곱 뺐고요. 그게 마이너스 C 4제곱이랑 같은 거야 라는 거겠지? 됐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말이네. 아이씨 잠깐만요.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가 합시다. 아,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 정리해야죠. 누가 잡아봐. 뭔 소리야? 안 잤는데요? 잠이 뭐지? 불도 너 잤어? 자, 몰라요? 자, 우리 격발이 넘어가 봅니다. 아, 정리해. 조용히 해, 이 새끼야. A 4제곱 빼기 2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빼기 C 4제곱은 0이 되고요. 이 친구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빼기 B제곱의 완전 제곱은 C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은 C의 제곱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양변 제곱 정리하니까. 그래서 결론, 이거 무슨 삼각형입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는 거겠지?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 빗변이 A라는 얘기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는 말인 거네. 해서 답은 4번. 끝. 선생님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 되죠. 됐죠? 선생님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답 2개래요. 맞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관찰해 볼 수 있는 게 이걸 것 같습니다. 우리 분명히 여기에서 이렇게 바꿨잖아. 그치? 양변에 뭐 한 거야? 루트를 씌운 거죠? 맞죠?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은 거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아? A제곱 빼기 B제곱이 C제곱의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하. 오케이. 그럼 둘의 위치를 바꾸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B제곱이니까요.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일 수도 있었겠네. 그래서 2가지 상황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얘기해 드렸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 지금처럼 관계식을 세운 다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8번 문제 끝. 될까요? 우리 삼각형의 넓이라는 걸 한번 구해 보아요. 네, 자, 삼각형이 있어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러면 밑변이 누군지 높이가 누군지만 찾으면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됐잖아. 그럼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랄랄랄랄랄 랄라라랄랄랄랄랄랄 야, 요 길이가 4예요. 요 길이가 3이에요.
자, 다음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넓이 구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없어요. 왜 없어요? 높이를 몰라요. 밑변의 길이를 4라고 했을 때 높이는 분명히 요 길이를 말해야 되는 건데 요 길이를 몰라요. 밑변을 만약 3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요 길이를 알아야 높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요 길이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뭐가 더 주어질 거냐면 요 두 변과 끼인 각의 각도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높이라고 딱 세팅하는 순간 요 길이는 우리가 이 30도를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30도 값은 3분의 h로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h 높이라는 건 3 곱하기 사인 30도 값을 의미하거든요. 해서 이거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 곱하기 높이는 3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조상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2분의 1하고 4하고 3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곱하고 사이에 끼인 각에 사인 값을 붙여주면 넓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AB 사인 C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인 30도는 참고로 몇이죠? 2분의 1. 그러네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요. 뽕뽕뽕 약분해서 답은 3입니다. 그래서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3인데 어쩔래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딱히 아니라는 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평행 사변형일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평행 사변형일 때 넓이 구하는 과정을 잘 알고 계시면 밑에 있는 그냥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우, 잘하고 있네요. 별로죠? 네. 자, 평행 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만 좀 보여드리면, 자,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이 뽕 주어졌을 때, 야, 너 이거 평행 사변형 넓이 구해봐! 라고 물어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요, 요 점에서 쭉 수선의 발을 그으신 다음 이 삼각형을 그대로 들어서 여기다 붙여버리면 이거 뭐가 돼? 직사각형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밑변, 여기가 높이인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역시 마찬가지로 높이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높이 떠러러러러러 이 높이를 우리가 편의상 h 높이 h 그죠? h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친구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BHC가 됩니다. 미안해요. 네, 됐죠? BH가 될 거고요. 그 다음 H가 뭐니? 라고 하면 여기 세타인데? 세타가 있고 여기 길이가 A야? 그럼 이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해줘는 A분의 H를 의미하니까 H를 우리는 A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H 값을 대입하면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AB 사인 세타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으로서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삼각형과 다른 점은 삼각형은 여기서 AC를 콕 잘라버린 요 절반의 넓이를 구하는 게 삼각형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을 붙이면 ABC 삼각형의 넓이인 거고요. 2분의 1 안 붙이면 ABCD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볼거 갑시다. 자, 여러분들 우측에 보면은 막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에 이 헤론의 공식 같은 건 읽지 마세요. 그죠? 더 헷갈려요. 그거 읽지 마시고. 자. 근데 저희 반 그거 했어요. 해보는 축하드립니다. 잘했어요. 네. 굿이에요. 잘했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게 사실은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를 보면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야, 너 이거 넓이 구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X 쳤던 이게 헤론을 이용해서,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건데, 굳이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물론 외워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계산이 바로바로 빠르게 나오니까. 하지만 외우지 않고서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계획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실제 풀이는 하지 않을 거니까 X 치시라고 이 문제를 보여드려요.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편의상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 넓이라는 친구는 2분의 1에다가 8하고 9를 곱하고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을 말하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맞아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사인 세타 값이 필요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생일 축하해. 오늘이야? 축하했었어. 그런데 야, 사인 세타가 누군지 너 알아? 모르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도형을 관찰하시면 정확하게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럼 이때 네가 사인 세타는 못 구하지만 코사인 세타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코사인 제2법칙. 그래서 요 마주보는 7을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 2 곱하기 8 곱하기 9분의 8제곱 더하기 9제곱 빼기 7제곱으로써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을 구했으면 너 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우리는 알고 있죠.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몇 나온다? 1 나온다. 고로 사인 제곱 세타 값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을 보시면 되는 거고, 사인 세타 값이 궁금하면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을 알아낸 다음 대입하시면 그게 답이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헤론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아는 학교에서 이거 했다고요? 학교 선생님이 증명해 주지 않았어요? 두 번 다 풀었어요. 네? 두 번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집회도 풀고 공식에다 학교 친구가 있어. 선생님은? 선생님은 진짜 안 했고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 뭔데? 아니 이렇게도 풀었어. 그 친구가 이제 공식 적용해. 쌤도 알아요. 시혜이가 풀었어요. 세특에 적용해주겠다. 시은이가 했어? 네. 진짜? 증명을? 말 안 했어요, 시혜이가? 와, 시은이 이거 할 줄 알아? 그렇지 않을까? 우와, 잘한다. 네. 그래서 이게 헤론의 공식이 나오게 되는 증명 과정을 그냥 숫자로 써놓은 거고요. 여기를 이제 A, B, C로 바꾸시면 그게 공식 유도 과정이야. 증명법이고요.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만, 그게 몇 문제나 나올까? 그게 한 문제일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연습을 시켰다면 문제고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2번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5번 문제까지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교과서 풀어온 거랑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집착하세요. 네. 자,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니네가 봐야 되는 게
쌍년이라뇨. 60도랑 120도가 보이거든? 사실 너네가 가져가야 되는 각들이 있어요. 꼭 쪼개면 안 되는 친구들. 60도, 120도, 150도, 45도, 30도, 혹은 135도. 이런 애들은 각을 좀 건드리시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순수하게 좀 놔주세요. 대신에 너네가 좀 만져도 되는 각들이 있어. 예를 들면 75도, 혹은 105도,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좀 만져도 돼. 그게 아닌 얘네들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30도, 45도, 60도로 표현할 수 있는 각들. 여기 120도는 왜 만지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스르르르르 연장하면 여기가 몇 도야? 60도거든. 근데 이런 애들은 만지시면 안 돼. 60도? 눈에 보이네. 너 60도 누군지 알아? 알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다 알잖아. 그럼 얘네는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요. BD를 똥 잘라서 두 개를 구한 다음 더해버릴게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60도 있고 5하고 3이 있네. 두 변과 끼기가 가니까 이 넓이는요. 2분의 1에 두 변 5하고 3 거기에 끼인 각의 사인 값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두 변 3하고 2 끼인 각 120도 사인 120도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넓이를 계산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사인 120도 몇일까요? 60도 같아요. 이유는요. 180 갔다가 60만큼 돌아왔잖아. 그럼 이때 높이가 60일 때 높이하고 180 갔다가 돌아온 높이가 똑같거든.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삼각함수 활용에 관한 이야기들 몇 가지 풀어봤습니다. 복습하시고 안 풀어져 있는 문제들을 푸시면서